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오늘은 아들아 50억 자산을 일군 어느 아빠가 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저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지독하고 현실적인 돈의 생존 법칙을 남기려 합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바다에서 맨몸으로 헤엄쳐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든든한 구명조끼입니다. 직원으로 시작하되 결코 영원한 직원으로 살지 말라는 뼈아픈 현실의 깨달음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경제 문맹이었다. 글자를 모르는 것만이 문맹일까요? 저자는 25년 동안 대기업 유통 전문가로 일했지만 그의 삶은 늘 퍽퍽하고 불안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원리를 전혀 몰랐던 완벽한 경제 문맹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타고난 경제 감각으로 무장한 저자의 아내는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 6억 원을 50억 원으로 불리며 자산을 거대하게 키웠습니다. 이제 자본주의의 언어를 모르면 평생 퍽퍽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셋. 밥에 눈을 떠라. 매일 먹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는 단순한 밥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뜨거운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듯 이제는 자본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가 아니라 돈이 돈을 벌어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돈은 생존이자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마지막 존엄입니다. 넷. 자로 시작해 가가 되어라. 여러분의 명함에는 어떤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의사나 변호사처럼 사람 자자를 쓰는 직업에 만족하지만 이것은 당대에 끝나는 개인의 밥벌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집가자를 쓰는 사업가나 거대한 자본가를 꿈꿔야 합니다. 튼튼한 기둥을 세우듯 부의 상속과 증여가 가능한 단단한 가문을 이루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고단한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자본을 가진 단단한 성벽을 지으십시오. 5. 돈에도 맛이 있다. 돈에도 우리가 느끼는 미각처럼 아주 특별한 3가지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자의 어머니는 그에게 가장 먼저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고 구수한 청국장 같은 아끼는 맛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천장에 매달린 자린고비의 굴비처럼 가성비와 가치를 철저히 따지는 잘 쓰는 맛입니다. 마지막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삭힌 홍어회탕 같은 모으는 맛입니다. 돈이 스스로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맛봐야 합니다. 6. 쌀락눈과 한방눈의 차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리자마자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쌀락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월세나 무심코 쓰는 소비가 바로 녹아 사라지는 이 쌀락눈입니다. 반면 차곡차곡 쌓여 거대한 눈사람이 되는 한방눈이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화려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하게 뭉쳐지는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7. 전세, 월세와 부의 사다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월세는 오래 머물수록 돈이 녹아내리고 가난해지는 가장 위험한 주거 형태입니다. 이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강제 저축으로 종잣돈을 얼려두는 전세라는 베이스 캠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시작인 안전자산을, 즉, 내 집을 마련해야 합니다. 녹아 사라져버리는 돈을 철저히 줄이고 튼튼한 부의 사다리에 올라타십시오. 다만 요즘은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8. 부의 계단을 올라라. 산을 오를 때 헬기에서 곧바로 정상에 내릴 수 있을까요? 부의 스카이라운지에 오르려면 연령에 맞춰 4개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돈 쓰는 법을 배우고 청년기에는 내 몸을 움직여 성실하게 종잣돈을 모아야 합니다. 장년기에는 타인의 자본과 시스템을 활용해 사업소득을 만들고 노년기에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자본소득을 누려야 합니다. 한 번에 2계단을 오르려다 넘어지지 말고
순서대로 단단하게 밟아 올라가십시오. 9. 죽으림을 다해 종잣돈을 만들어라. 작은 주먹만한 눈뭉치가 어떻게 집채만한 거대한 눈사람이 될까요? 청년 시절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과제는 죽으림을 다해 근로소득을 모아 묵직한 눈덩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돈은 일정한 크기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제자리에 멈춰 있지만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은 종잣돈은 훗날 거대한 사업 소득을 받쳐주는 깊은 뿌리가 될 것입니다. 10. 직장 생활은 블랙 코미디다.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습니다. 직장인의 비애는 때론 더럽고 구차하며 부끄러운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직장은 내 돈을 내고 다니는 학원보다 훌륭한 돈을 받으며 배우는 학교입니다. 이곳에서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사업의 핵심 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배웠다면 영원한 직원으로 남지 말고 반드시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11. 교과서가 아닌 필드의 전문가에게 배워라.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을 배우시겠습니까? 진짜 돈 공부는 두꺼운 경제학 교과서나 학자들의 입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은 머리가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본 필드의 전문가에게 실전 감각으로 배워야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세 채를 마련하고 50억 자산을 이룬 저자 어머니의 방식처럼 말입니다. 땅과 집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가장 든든한 방패이자 불변의 진리입니다. 12. 10원도 아껴라 모이면 목돈이 된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자의 어머니는 집안에 굴러다니는 아주 작은 동전 하나도 소중하게 주워 담으셨습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거대한 자본을 다룰 자격이 없습니다. 돈을 귀하게 대하는 그 작은 태도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인생에 행운의 복리를 가져다 줍니다. 물 한 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오늘 당신이 아낀 작은 돈이 거대한 목돈의 산을 이룰 것입니다. 13. 남의 돈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라. 혼자서 커다란 톱니바퀴 수백 개를 억지로 돌릴 수 있을까요? 장년기의 핵심 사업 소득은 내 육체만 갈아 넣는 노동에서 벗어나는 데 있습니다. 내 노력이라는 작은 톱니바퀴 옆에 타인의 자본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단단히 맞물리게 해야 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벌어오도록 철저히 설계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계의 설계도는 퇴직 후가 아니라 직장에 다니는 동안 미리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14. 아버지가 전하는 부의 지도. 험난한 바다를 항해할 때 나침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자가 전하는 부의 지도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직원으로 시작해 자본가를 꿈꾸고 녹아버리는 소비와 쌓이는 자산을 예리하게 구분하십시오. 죽으림을 다해 종잣돈의 눈덩이를 만들고 전세를 활용해 안전한 부동산을 확보하십시오. 이 모든 험난한 여정의 최종 목표는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15. 나는 너의 페이스메이커다. 긴 마라톤을 뛸 때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완벽한 정답을 알려주는 훌륭한 스승은 되지 못하더라도 아들이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아들만은 고단한 노동자의 비애에서 벗어나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유로운 자본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평생 힘들게 노동하며 돈에 쪼들리기를 바랄까요? 돈 공부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